반갑습니다. 오늘은 긴박한 남북관계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측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소위 북한 전문가, 언론인, 정치권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석의 논조를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경제위기론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고 그러한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경제 제재로 상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그리고 북측을 방문하는 그리고 북 자체의 보도를 봤을 때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가해자들, 대북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과 추종 국가들 이런 가해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 제재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주권 범죄죠. 그런 제재의 효과를 계속 강조하고 제재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보가 깔려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부 단속입니다. 자,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의 문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 지금의 북측의 행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주장은 북한 붕괴론, 급변 사태론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독재 정권이 써먹던 방식이죠. 이게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한다. 이게 주로 한국의 독재 정권, 세계 독재 정권이 비슷합니다만 그런 독재 정권이 써먹던 그런 방식이에요. 자신들의 통치 방식. 저는 이러한 상상력은 경험에서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독재 정권, 한국의 독재 세력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대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넘겨짚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이죠. 굉장히 철면피한 그런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대화 촉구용이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북미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남측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대화는 지금 미국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화 자체가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거죠. 북은 이미 작년부터 선포한 대로 이미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먹는 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거죠. 상대가 날 사랑해서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런 아전인수식 여전히 북맹을 증명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전망과 분석이 엉터리니까 해법도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북관계 해법은 뭘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의 분석은 대부분의 분석은 반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석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숨은 의도가 뭘까? 북에서 성명 보도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죠. 그러면 고지곳대로 안 봅니다. 그 숨은 의도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의식의 저면에는 반북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숨은 의도를 찾느라고 환상 속을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 엉터리다. 자, 권장합니다. 공동선언을 다시 읽어보자.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소위 정부, 전문가,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이 3가지 합의서 다시 천천히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북측이 선포한 게 아니고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거예요. 양 정상이 만나서 사인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거죠. 남과 북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의했고 이것을 왜 합의했고 무엇을 지향했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원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지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측은 뭔가 추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북 공동선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측이 남측에게 뭔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합의를 이행하라는 거고요. 합의 조항 하나를 넘어서 합의의 근본 정신인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것을 이런 대원칙을 서로 존중하자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특히나 북측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측 지도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북측이 분노를 한 거고 이런 행보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남측 정부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미래통합당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냐. 자, 미통당의 주장은 굉장히 몰상식하고 무례한 거죠. 북측이 주장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그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이 해야 될 것은 그런 거죠. 그동안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위반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즉각 시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불가능하고 절차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기본 중에 기본 준비, 말귀를 알아듣는 것, 남의 나라 말도 아니고 말귀를 알아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명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그다음 남북 정상 간 싸워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언행으로 우리로서는 감내하기 않을 것이다. 강한 유감을 보이고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되고 북측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적반하장이죠.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게 신뢰를 훼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행위 아니에요? 북측이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할 그런 행위 아니었습니까? 사태의 결과를 남측이 책임져야지 왜 북측에 떠넘깁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자, 국방부에서도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라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참모부에서 남북 합의들과 정면 배치되는 각종 군사 계획을 비준받겠다고 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또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합의를 위반하고 정면적으로 도발하는 것이 특히나 국방부죠. 대량 살상무기 도입하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진행하고 참수작전 진행하고 적 소멸을 목표로 해서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도한 것이 국방부 아닙니까? 이런 적반하장도 없습니다.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통일부 차관. 자, 이번에 파괴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자, 북측 발표에 대해서 6.15 선언 이전의 과거로 돌리는 행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북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자, 남북 공동선언을 파괴한 거는 남측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얘기했는데 국민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게 남측 정부 아닙니까? 개성공단의 개성공업지구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방문도 못하게 한 게 남측 정부 아닙니까? 미국의 승인 때문에 승인을 핑계로 적반하장이죠. 북측 땅입니다. 그 땅을 세금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북측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오히려 남측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반하장도 없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합의의 당사자이자 파기의 책임자 아닙니까 지금? 합의 파기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질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죠. 책임을 북측에 떠넘기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시계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2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파괴해 온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미국의 방해와 통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을 보이니까 태도를 보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결국 저는 파국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이런 정부의 문재인 정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버틸 시기는 지났습니다. 북측에 누적된 경우가 2년이 됐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 조치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미 작년에 새로운 길을 선포했고 정면 돌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특사 교환을 하려고 했죠. 특사 파견을 하려고 했죠. 그것도 저는 말로 버텨보려는 그런 행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측이 거부를 한 거죠. 무능한 관료들, 반북 관념이 저는 대참사를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집권 여당을 포함해서 한결같이 미국에 주눅들어서 한마디도 못하는 무기력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반북관념까지 묻혀져 있어서 대북 강경 입장이 이렇게 스스럼없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강경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무능한 관료, 비겁한 관료, 반북관념에 찌들어 있는 관료들의 행보가 대참사를 부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태 해결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든 누구든 뭐라 하든 간에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 문제로 지금 기착되어 있습니다. 미국 핑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사태가 어떻게 번지든 간에 미국은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누구든 뭐라 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여기에 정부의 운명이 명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에서 벗어나서 탓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당사자, 책임자인 문재인 정부가 결단하고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